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그리고 코스피, 우리 증시, 좀 조정을 받았네요.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주도는 오늘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있었느냐? 아닙니다. 우리 장에서는요, 외국인들 매도세가 너무 거세요. 외국인들 매도세가 끝나는 걸 확인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레버리지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나스닥 샀어요. 나스닥 레버리지. 그죠? 왜 나스닥을 샀느냐? 우리 장보다 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사기는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나스닥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만에 진짜 간만에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이 달렸는데 어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이따 끄트머리쯤에 한 10분 후에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아주 기초적이고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아니고 좀 이따 한 10분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팔아냈어요. 그죠? 생각보다 많이 팔았다. 기관. 그냥 따라서 살죠. 우리 기관은 지금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게 못 해. 그리고 뭐, 증환펀드라 그래가지고 만들어놨는지 안 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요럴 때, 투입을 안 하죠. 그죠? 지금 뭐 정치인들 욕하면 안 되겠지만 뭐 정치인이든 관료든 뭐 행정부든 뭐 하여튼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거 뭐 여담이지만 부동산 이제 쫑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옛날에 2009년도 10년도 그때처럼 부동산 하우스 푸어가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주식을 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논하진 않는데 큰일 났다. 방향이 너무 잘못 잡혔다. 그렇다 그러면 부동산이 안 뜬다 그러면 주식도 뜨기 힘들겠죠.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주가 안 올랐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럴 때가 다시 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간만에 팔았어요. 3,820억. 무슨 마이크론이 그 반도체 공급을 축소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악재인가요? 저는 악재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하이닉스도 조금 물량을 줄이겠죠. 삼성전자도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데 가오가 있어서 안 줄이는 것 같고. 근데 만약 삼성전자도 물량을 줄이고 하이닉스도 줄이고 마이크론도 물량을 줄인다 그러면요. 그때가 매수 시기가 아닌가.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물량을 줄일 때 매수를 해놓으면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지금보다 몇 배 더 상승하는 가격에서 팔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 매수 기회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마이크론이 물량을 축소를 하겠다. 생산량을 감소를 하겠다. 그 뉴스 때문에 증시가 빠졌다 그러는데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많이 올라가지고 좀 조정받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우리 장은요, 코스피는요,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보고 같이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차트를 한번 보여줘. 차트 뭐 볼 거 있나요? 어제 나스닥 좀 빠졌죠? 그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던 목줄에는 딱 걸려 있어요. 오늘 왜 나스닥을 샀느냐? 상승 좀 해달라고 여기서 딱 걸렸으니까 단순하잖아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라 기원해가지고. 근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0.59% 빠졌네. 아까 전에 플러스 0.5%였는데 왜 이러지? 이런 잘못 산 건가요? 잘못 산 건가요? 근데 잘못 사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죠. 지금 너무 가격이 싸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곱버스트보다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그거는 이따가 댓글에 답을 드리면서 나중에 이따 10분 있다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장은 그러면 어떻게 끝났느냐? 과히 나쁘지 않은데, 그죠?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그냥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평선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이평선은 잘 안 보는데, 여기서 이평선 만들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일부러 안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5일선 이렇게 지나가고, 11선,
21선, 그죠? 121선 이렇게 지나고 201선, 여기가 딱 201선이 이렇게 지나서 요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201선이. 그죠? 그러니까 이평선이 얘네들을 끌고 이평선을 5일선, 11선, 21선, 뭐 61선 이걸 끌고 이제 얘를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죠. 그죠? 차트만 봐서는 이평선 투자를 한다 그러면요. 이평선이 요게 딱 걸려 있다. 아이고. 여기에 이평선이 있다. 201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다른 이평선들 다 끌고 61선까지 다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걸 뚫고 나가면 골드 크로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도 골드 크로스지만 굉장히 좋아요. 이 상태에서 뭐 고퍼스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요 진짜 땡큐예요. 그거는 진짜 기회죠. 그죠? 그럼 과감하게 저의 전 재산인 600%를 다 때려 박을 겁니다. 왜냐? 딱 하나 이론 있잖아요. 그죠? 상승분의 50%. 이 50%. 2325.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 때려 박는 거예요.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내려가다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죠? 지금 무슨 악재가 큰 게 나왔나요?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고퍼스에 투자를 한다? 글쎄요. 근데 어차피 레버리지나 고퍼스는 단타용이니까, 그죠?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몇 달씩 이 장이 제가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를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끝내야 되고, 그죠? 고퍼스를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고퍼스를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다 빨리 팔아야죠. 그죠? 레버리지나 고퍼스는요, 장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면요 녹아버립니다. 돈이 사라져요. 그죠? 그 기본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조금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고퍼스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지 마라, 위험하다 하는 게 이해 안 맞아요. 잘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은 거고, 어느 정도 조정 받다가 목줄 뚫고 올라가면, 그죠? 전고잖아요. 뭐 다른 데는 없지만 이거 뚫고 만약에 이것까지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땡큐. 그죠? 요 라인 받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있는데 어디에 터치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죠? 어디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오늘 뉴스가 나왔잖아요. 아주 좋은 뉴스. 그 사우디 무시기 장관, 하여튼 사우디 빈살만도 오고, 하여튼 무시기 장관이 우리나라에 얼마? 40조? 40조 투자한다 그랬나요? 40조인가요? 얼마죠? 기사를 하나 캡처를 해놨는데. 그죠? 40조. 40조를 투자 협약을 맺었대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기사. 근데 주가는요, 이런 기사들보다 다른 면에서 더 많이 움직여요. 심리.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호재라든지 악재 이런 거보다는 거시경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도 많이 받고, 외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 증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레버리지가 맞는데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꺾어져 올라갈 걸 생각을 해가지고 조정을 받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볼 것도 없다. 기다리자. 내일도 조정 받아도 된다.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그 조정 받을 수도 있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괜찮아요. 좋아요.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패턴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았다. 어제 삼성전자가 오늘 2% 빠졌네. 2%. 그죠? 어제 마이크론 그 악재가 나와가지고 버티다 우리 장이 그렇게 흘러내리고 외국인들이 저 정도로 거진 3, 4천억씩 때려 박는데도 이 정도 버텼다 그러면요. 매수세가 투심이 거진 살아있다.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죠. 우리 그냥 이 투자를 할 때는요.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심플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환율이 10원, 20원 움직이는 거요. 아무도 누구나 깜짝 안 합니다. 지금 보면요. 별로 안 좋아요. 워낙 시간봉을 한번 보면, 그죠? 많이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기미가 보이죠. 그죠? 1347원, 1350원까지 다 왔어요. 그죠? 10원에서 벌써 하락분의 반 이상을 쫓아왔거든요.
근데 이걸 누굴 따라가요? 중국 따라가는 거예요. 위안화. 그죠? 위안화하고 패턴이 비슷하죠. 우리는 중국 영향권에서 그렇게 벗어나기가 자유롭지 않거든요. 근데 대려 이거는 그 달러 지수. 달러 지수는 그런 패턴 안 보이죠. 그죠? 그냥 가죠. 그리고 엔화. 엔화도 그죠? 엔화도 그냥 그죠? 이거 지금 우리 중국 때문에 조금 흔들린다. 환율이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나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코스피장보다는 나스닥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나스닥 레버리지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한 거는 뭐 내일 가가지고 내일 또 아니다 싶으면 또 팔면 되는 거고요. 짧게 단타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리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아우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별로 두려워할 그 문제거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홍콩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홍콩이 조정을 받았는데 좀 더 세게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얘네들? 이게 뭡니까 이게? 제발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홍콩. 그래야지 내가 사지. 그죠? 제발 진짜 거짓말하고 여기까지만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좀 사게. 그죠? 16,500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좀 내려와라. 그래서 오늘 이게 음봉이 쭉 나와가지고 솔직히 속으로 좋아했거든요. 진짜 내가 살 기회가 다시 오는구나. 나한테 기회를 한번 주는구나. 그랬더니 끝에 모레 가서 다시 말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항생은요. 빨리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매집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다가 이거 날아가게 생겼어요. 조금 쌍바닥이라도 만들고 가지. 그죠? 이만치 떨어졌으면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좀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나 살 수 있게. 그죠? 아쉽다. 근데 항생은 계속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P 500이라든지 다우라든지 지금 미국장에서도 좀 버티는 게 뭐냐면 다우 버티고 있죠. 그죠? 그냥 버티고 있죠. 그 다음에 S&P 500 버티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나스닥도 차트는 좀 별론데 버티지 않을까. 그죠?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별주보다는 곧버스보다는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지금 곧버스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스닥에 50%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좀 몇 가지가 나왔는데 영국에서 그죠? 수낙 총리가 이끄는 영국 내각이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 최대 600억 파운드, 95조 원의 재정 규모를 확충하기로 했다. 그죠? 제가 아까 전에 먼저 번에 이제 지금 우리 부동산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뭐 정치인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안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이 그 모양을 보여주잖아요. 정치인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 망할 뻔했습니다. 진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호재거든요. 근데 이 호재가 받아들여지냐고. 그죠? 지금 당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과거에 IMF를 겪었던 사람들이라든지 금융위기를 겪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부동산 폭락을 겪었던 사람들, 2009년도에 금융위기 와가지고 10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카푸어가 대세인데 그때 당시에는 하우스푸어가 대세였어요. 지금도 하우스푸어가 이제 양산이 될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 제가 보기에는 하우스푸어가 양산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딱 두 가지예요. 이게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한 얘기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맞다 하는 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는 그 집을 계속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상승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무슨 규제라든지 이런 걸 풀면서 계속 공급을 한 거예요. 주택 공급을 한 거죠. 부동산을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공급을 한 거죠. 집을 계속 저어가지고 만들어내니까 미분양이 늘어나고 그러면 집값 안 올라요. 그죠? 왜 공급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 딱 와가지고 뭐를 했느냐? 집을 일체 짓질 않았어요. 있던 것도 멈추고. 그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길어지고 그러니까 집값이 그때부터 다시 상승을 한 거거든요.
희한하게 우리가 이제 그 여당, 야당 따지잖아요. 지금의 여당이 있고 지금의 야당이 있잖아요. 그죠? 야당이 있을 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당일 때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야당일 때가 집값이 올라가요. 희한하죠? 근데 제가 누누이 여지까지 경험을 해본 바에서는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집값을 올리는 그런 세력들이 아닌 거죠. 그죠? 친기업적이고 그 부자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을 필 뿐이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피지는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 부자들, 기업들, 대주주들, 오너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떠한 그 경제 이런 걸 펼친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서 좋지 않느냐? 안 올라갑니다. 네? 안 올라가요. 그게 답답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 주식이라든지 경제는 정반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젤렌스키가 푸틴 협상 원한다는 암시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어저께 미 CIA 국장이 젤렌스키를 만나가지고 이제 올가을 평화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젤렌스키가 또 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젤렌스키 욕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욕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욕했어요. 얘 때문에 우크라이나 작살난 거거든요. 정치인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전쟁 일으켰더니 이제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금 만약에 평화 협상을 한다든지 정전 협상을 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뭡니까? 폐허지. 그죠? 내 가족들 다 죽어 나가고. 안타까워.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야죠. 이거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사들은 어제하고 똑같으니까 별거 없고. 그래서 저는 오늘 나스닥 50%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댓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댓글이 무슨 댓글이 붙었냐 이거예요. 레버리지 내용이 좀 레버리지를 보면 개인들이 연일 매도하고 그죠? 매도하고 고버스는 개인 천하.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한다는 얘기죠. 매수. 그죠? 매수. 이거를 개인을 먹게 해줄까요? 개인이 돈을 벌게 해줄까요? 그죠? 돈을 벌게. 보조 지표만 보면 하방이 곧 오는 건 하방이 올 것 같은데 기관들이 레버리지 며칠 상방으로 끌고 갈지 머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읽어보고 나서 아주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캡처를 몇 개 했습니다. 이거겠죠? 인버스 보면은 개미들이 엄청나게 사들였잖아요. 그죠? 개미들이 엄청나게 사들였잖아요. 그죠? 여기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보면 그죠? 똑같이 개미들이 많이 팔았다. 아이고 이거 뭐야? 개미들이 많이 팔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버스를 개미들이 많이 사놨는데 그러면 이 세력들이 그 고버스에 투자한 그 우리 개미들을 돈을 벌게 해줄까? 그렇게 하면서 이걸 갈까? 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이게 만약에 아주 작은 소형주예요. 주식수가 한정돼 있고 유통 물량이 한정돼 있는 그리고 진짜 한 1, 2억 가지고 주가를 오리락 내리락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소형주라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거죠. 개미들 털고 나가야죠. 근데 제가 개미 털기 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개미를 털기 위해 가지고 그 어떠한 주식을 조작을 한다든지 상방으로 하든지 하방으로 배팅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개미들의 돈을 내가 뺏어 먹는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현물에서는. 선물에서는 가능하겠죠. 옵션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가능한데 현물에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물량이 아주 미미한 물량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버리지나 여기 제목에 나와 있거든요. 선물 인버스예요. 그죠? 선물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건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아주 미미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체 시가총액이 움직이잖아요. 그 엄청난 자금이 굴러다니는데 거기에 아주 미미하게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니까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것 따라서 투자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보고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그 기사가 있었잖아요.
사우디가 오늘 이렇게 40조 원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요 뻥뻥뻥뻥 상승을 했어야 돼요. 그죠? 어? 이 뉴스만 봐서는 상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를 볼 때 국내 뉴스보다는 해외 뉴스를 자주 보는 게 왜 그 해외 뉴스를 자주 보냐면 그 해외 뉴스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호재라든지 악재보다는 외부 세력에 있는 악재, 미국의 호재. 그죠? 미국장이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 올라가는 거고. 왜? 미국장이 올라가가지고 거시경제가 좋아지면, 그죠? 우리나라, 그 전 세계적인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래가지고 제가 레버리지하고 고포스 투자할 때는요, 지금 제가 공부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어떤 개별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할 때하고 완전히 이게 공부하는 패턴이 다른 거죠. 그죠? 그 뭐 학교 다닐 때 그렇지만 뭐 이제 이게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 개별 종목을 투자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본적인 어떠한 우리나라, 복잡하다. 하여튼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세요. 아니, 이거 다 필요 없어. 차라리 이거 볼 시간에, 이거 가지고 걱정할 시간에요. 환율 공부하세요. 환율이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중국 공부하세요. 그리고 시진핑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바이든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 공부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어떠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뉴스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뉴스 브리핑을 안 하거든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레버리지하고 고포스를 투자를 하느냐? 그러면 저처럼 단타로 짧게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나느냐?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느냐? 그죠? 뭐 사람들은 장기 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제 계좌를 가져왔어요.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죠? 캡처했어요. 여기 다 지웠어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1억 가지고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10억 가지고 투자하잖아요. 그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돈에 대한 돈을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오늘 얼마를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긴 게 바로 이 퍼센테이지만 남겼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지금까지 어제까지 그죠? 이게 오늘 거는 포함이 안 되니까 오늘은 아예 그 주식이 없었으니까 수익이 안 났겠죠. 어제까지 21% 수익이 났어요. 10월 달에는 9%, 9월 달에는 7%, 8월 달에는 20%, 그죠? 7월 달에는 2%,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1.6% 마이너스. 이 수익이 났거든요. 이게 이번에도 21% 수익 난 게 CPI 발표할 때 나스닥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죠? 7.3%, 그죠? 7.3% 상승. 레버리지니까 그 다음날 딱 봤더니 15%가 상승해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정리했죠. 그죠? 과감하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수익 난 거에다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 수익을 합했더니 21%라는 수익이 된 겁니다. 저는요, 아주 짧게,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레버리지라고 상승한다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보통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계좌가 6개예요. 계좌 6개로 쪼개가지고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예수금에 100%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장, 그죠? 통장. 이런 식으로. 통장에 또 1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6개로 쪼개놔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빼내고 요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금에 100%만. 이거 가지고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을 하는데, 그죠? 상승을 할 것 같아. 근데 주식을 좀 사고 싶어. 근데 확신은 없어. 그러면 10%. 10%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상승했어요. 그죠? 근데 어떠한 재료가 나왔어. 좋은 재료야. 야, 이거라 그러면 진짜 상승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30%, 50%. 그리고 상승하다가,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좀 조정 받을 것 같아. 그리고 나 수익이 많이 났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내가 밤에 잠을 자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50%에서 수익을 줄이세요. 한 30%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조절을 하더라도 레버리지가 지금 투자하는 게 레버리지가 맞다 그러면요. 레버리지에서 갑자기 고버스로 갈아타지는 않습니다.
진짜 어떠한 병곡이 생기기 전에는 곧버스로 갈아타고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이런 건 있죠. 많이 상승을 하면 조정을 받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거를 눌림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눌림목이 이럴 때가 올 때가 있어요. 느낌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지표적으로, 아니면 어떤 상황, 뉴스, 이런 것 때문에 눌림목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레버리지에서 곧버스를 탈 때가 있어요. 이때는 처음에 레버리지 정리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더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중간에 장중에 단타로 곧버스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곧버스에 들어가서 장 끝날 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빠질 것 같아. 이 정도 하락세라든지 선물이 이 정도 빠지고 외국인들이 이 정도 팔고, 그리고 분봉 차트로 봤더니 밑꼬리가 훅 내려가면서, 야, 이거 내일도 빠질 것 같아. 그러면 2월. 그러면 곧버스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길게는 안 가죠. 그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중은 점점 줄어들 거고.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턴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레버리지 타고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차트에서 계속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상승을 하다 어느 정도 상승돼 가지고 떨어진다. 그죠? 비중 조절. 그죠? 사실 여기서는 레버리지 투자했었죠. 그죠? 여기서는 곧버스 투자했었죠. 그죠? 여기 다시 레버리지 투자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럴 때죠. 요거 이제 그 파월이 이거 발표했을 때. 여기서 크게 한번 깨졌죠. 심각할 정도로 깨졌는데 나중에 다 메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큰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보면 요거 질문해 주신 분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질문 내용에 그게 있더라고요. 머리가 뽀개질 것. 며칠 상방으로 끌고 갈지 머리가 뽀개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머리가 뽀개질 게 뭐예요? 잠깐만. 레버리지를 며칠 상방으로 끌고 갈지 머리가, 그러면 곧버스에 투자하셨나? 곧버스에 투자하셨나? 머리가 뽀개지면 안 되죠. 그죠? 뽀개지면 안 되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한 1,000만 원 넣었어요. 그죠? 밤에 잠이 안 와. 맨날 그 야간, 나스닥, 나스닥 밤새 나스닥을 들여다보고 있어. 그렇다 그러면요, 이 1,000만 원을 끌고 가면 안 돼요. 줄이세요. 그냥 10%씩 계속 줄이세요.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그래, 줄여가지고 한 300만 원만 투자돼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1,000만 원에서 내가 수익 나고, 줄여가지고 300만 원 만들어 놨어. 내일 만약에 크게 빠지더라도 나는 본전치기는 할 수 있어. 300만 원 정도면 괜찮아. 그러고 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내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스닥 확인해도 괜찮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 놓으세요. 벌써 수익이 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으면 그 다음날 또 올라갈 확률도 있잖아요. 그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수익을 내세요. 그렇게 자자르게 수익을 내고 단타로 해도 돈 번다니까요. 그죠? 돈 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 계좌를 이렇게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단타로 짧게 하더라도 돈을 벌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떨 때는 돈이 하나도 못 벌어. 그죠? 아주 조금 벌고 어떨 때는 돈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퍽 벌어요. 퍽 벌어. 그러고 나서 또 횡보. 그죠? 근데 또 조금 손실을 받더라도 또 올라가고 또 손실을 보더라도 올라가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하루하루 수익 내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지만 한 달 단위로 무조건 플러스가 나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요, 일단 주식 멈추고 왜 마이너스가 났는지 저는 심도 있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 투자를 잘못했지? 어디서 과감하게 배팅을 못했지? 그런 식으로. 제가 예전부터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수익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손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수익이 손실보다 커야 돼요. 항상. 그래서 월말에는 단 0.0001%라도 빨간색이 찍혀야 된다. 수익이 나야 된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